여러분, 기업탐방 분석 채널 바트머 플러스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코엘 패션 분석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가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코엘 패션의 PR은 시장 평균 PER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편인데, 이것이 투자의 기회인지 혹은 애당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분석 2편에서 다뤄보기로 했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 주가가 할인돼서 시장 평균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요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선 코엘 패션 할인의 근거로 지목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자체 브랜드, 자체 매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코엘 패션 사업 모델의 핵심이자 높은 수익성의 원천이 바로 주가 할인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할인의 근거로는 맞지만 치명적인 한계는 아니다. 물론 브랜드 계약의 연장이나 조건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홈쇼핑 사와도 방송 시간, 횟수, 그리고 카테고리 편성 등을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가 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 브랜드, 자체 매장 문제는 사실 다른 경쟁사들 사정도 대동소이합니다. 국내 패션 업체들의 수입 브랜드 계약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도 자체 브랜드를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F&F, SJ그룹, 더 네이처홀딩스가 인기 있는 회사들 같던데, 이들도 각각 MLB, 칸골,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수입 브랜드 계약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대형 패션 업체들도 유사합니다. 여러 해외 브랜드들을 가져왔다가 성과가 좋지 않은 브랜드들을 모아서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매장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자체 소유 매장이 주는 진입장벽과 가치가 이젠 많이 낮아졌습니다. 패션 업체들의 온라인 자사몰은 대형 플랫폼 업체에 비해선 크게 열세죠. 자체 매장이 주는 변별력은 이제 예전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자체 브랜드, 자체 매장은 더 골칫거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잘 팔리는 브랜드인가, 잘 팔리는 매장인가 여부가 아닐까요? 자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 치명적인 주가 할인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엔 계약 불확실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브랜드 계약은 유한합니다. 그럼 요즘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잘 팔리는 제품, 사업관계는 과연 영원할까요? 이 역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의 사업 모델과 성장 방식이 3에서 5년 정도 지속되어서 이익을 쌓는다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제로이거나 심각하게 할인해야 할까요? 치명적인 한계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할인의 근거가 맞긴 맞지만 극복하지 못할 선입견으로 묶어두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코엘 패션의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해볼 쟁점들을 좀 더 나열해 봤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내 패션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적었는데, 이는 당연히 주가 평가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환경을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업별로 다르게 평가해야 함도 당연할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코엘 패션의 기존 사업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고, 회사가 지닌 역량과 전략에 대한 평가도 주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림은 한국 패션 시장의 연도별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 2016년을 정점으로 역성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변수가 생겼지만 길게 보아선 산업 전체의 성장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옆 그림은 세계 자동차 시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의 연도별 판매 대수입니다. 2015년과 17년 이후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앞서 보신 한국 패션 시장 역성장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두 그림을 비교한 것은 주가 밸류에이션 적용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자동차 시장 성장이 멈추면서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PER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패션 회사 주가들도 참고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업종 전체로는 시장보다 할인돼서 거래될 수 있겠습니다. 상장된 패션 업체 중 몇 가지 요건을 줄여서 표에 담아보았습니다. 어떤 밸류에이션 특징을 찾을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였는데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스 패션 시장의 역성장을 극복하려면 해외 진출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를 실현한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지 궁금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보다는 해외 진출 또는 수출 기업들의 PER이 높았습니다. 특히 F&F, 필라코리아 등은 각각 30배와 20배 정도의 PER입니다. 얼마나 평가해줘야 적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진출이 성사될 경우 주가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표에 포함된 지표와 수치들을 찬찬히 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시장이 간과한 틈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여튼 개연성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업체의 주가 평가가 더 높습니다. 수출 OEM 업체 중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은 업체와 협력하는 회사, 의류보다는 신발, 모자 등 자파류까지 납품하는 회사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코스메틱 매출 비중이 높아서 주가 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외 진출 여부,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가 주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됩니다. PER 높낮이로만 고평가 저평가를 보지 말고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시총 나누기 매출액 수치를 보면 평가의 기준이 좀 달라 보입니다. 표에서 F&F, 신세계 인터내셔널, BYC, SJ그룹, 크리스 F&NC, 코엘패션, 더 네이처 홀딩스를 보실까요?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큰 회사들입니다. 또 이들은 수익성, 즉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10% 중반대와 그 이상으로 높습니다. 어찌 보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값어치를 높게 매기는 것이 맞겠고, 그러기에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큰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PER도 높아서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F&F는 중국 진출 성과 및 기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코스메틱 사업 확대, 그리고 SJ그룹은 면세점 기대가 가세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모색과 변신이 주가를 높인 것 아닐까요? 이런 점은 코엘패션과 표 하단의 몇몇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변신의 성과를 내면 달리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엘패션이 추진하는 전략의 방향, 역량과 기회에 대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진척을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해야 코엘패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패션업체 주가들은 코로나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엘패션은 좀 다른 추이를 그릴 수 있을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득을 봤기 때문인데요. 홈쇼핑 회사가 언더웨어와 이너웨어에 늘렸던 방송 시간을 올해는 코로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가 복원되는 기저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엘패션의 대처와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패션 산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대두했고 판매와 유통은 이미 새로운 업체들이 장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도권이 강해지면서 브랜드 파워, 판매 채널, 유행의 주도 등에서 기존의 지배력과 질서가 크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패션 공용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스트리트 브랜드 등의 인수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고 온라인 자사몰, 모바일 앱, 그리고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속도를 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 전략과 모델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시도들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판이 변하는 것이죠.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위협이 될지요? 일단은 대부분의 회사가 불확실성 리스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짐작된다면 상당한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 업체들의 주가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패션 업체의 주가를 불확실성 리스크와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엘 패션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짚어보고 하나씩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젠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옆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는 앞서 말씀드린 쟁점들이 원 안에서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체 매장과 브랜드 문제, 패션 산업의 뉴 트렌드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 한국 패션 시장의 역성장 문제, 이러한 허들을 하나씩 뛰어넘을수록 코엘 패션의 주가는 높아지겠죠? 과연 어느 지점에 코엘 패션의 밸류에이션 좌표를 찍어야 할까요?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세부 항목들을 나름 정하고 화면 오른편에 적었습니다. 각각을 체크하고 평가하면 그림에 있는 손가락 번호들 중에서 적정한 좌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 결론 중 우선 두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자체 브랜드, 자체 매장이 거의 없는 점이 할인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아니다. 만일 기존 사업 모델이 3에서 5년 정도 유효하고 수익을 쌓을 수 있다면 홀드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려 해야 한다. 즉, 기존 사업 모델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코엘 패션의 할인은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엘 패션의 주가가 그림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에선 빠져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손가락 번호 1 정도에서 코엘 패션의 좌표가 찍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은 변신의 영역이라고 칭해봤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을 의미 있게 펼쳐간다면 패션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충하거나 혹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 손가락 1에서 3의 버금가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들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엘 패션 분석 1편에서 코엘의 사업 모델은 얼마간 더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주체인 유명 브랜드 업체, 홈쇼핑 회사, 코엘 패션 모두 상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패션 환경에서 대형 패션 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모색하고 있는 D2C 형태의 사업 모델은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코엘 패션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퓨마나 아디다스 같은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경우 코엘 패션과 협력한 영역은 일종의 틈새 시장입니다. 한국의 내수, 언더웨어, 그리고 홈쇼핑으로 특화된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 메인 사업 전략의 범위와는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엘 패션도 방어할 수단이 있습니다. 브랜드 다양화, 카테고리 다각화로 완충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티커머스는 온라인 채널의 부상에 동승해서 성장률이 높은데 코엘 패션이 잘 해오고 있는 영역입니다. 코엘 패션의 상품 기획, 패스트 패션 능력은 홈쇼핑 사업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이를 이커머스 채널, 다양한 카테고리로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면 기존 사업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색 변신의 영역에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아마도 2021년, 2022년 코엘 패션의 모습이 이쯤 어디에 위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021년 코엘 패션 타겟 PER은 11배에서 12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2021년은 변화를 시도하고 역량을 구축해가는 시기입니다. 아직 그 결과를 얻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직면한 한국 패션 산업의 불확실성 리스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손가락 1에서 2번, PER로는 11배에서 12배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혹시 해외 진출이나 공격적인 패션 시장 주도 등에서 믿을 만한 성과를 보인다면 차별적인 상승의 기대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표는
코엘 패션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제가 추정한 2021년 예상 실적을 토대로 하면 2021년 코엘 패션의 현재 PER은 8.8배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과거 PER 등락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제 판단의 가정들을 토대로 설정한 타겟 PER 11배에서 12배를 적용하면 목표 가격은 8,100원에서 9,2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가격에선 30% 전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죠. 더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한다면 6,000원대 초반이 될 듯한데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엘 패션의 기대 수익률은 약 30% 전후로 충분히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률 기대는 새 사업 전략과 그 성과를 신중히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한국 패션 산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역성장 상황인 한국 패션 시장의 파이, 코엘 패션의 이를 뛰어넘을 거다 서둘러 속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엘 패션 주가는 높은 수익성, 현재 사업 모델에서 가진 MD 역량에 비해서는 저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좀 싸지면 잊지 말고 기억해서 투자 기회를 잡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형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분석 동영상은 코엘 패션의 사업 모델, 주가 할인의 근거로 지목되는 것들, 밸류에이션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될 쟁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기준으로 코엘 패션을 다시 평가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